지금 이 순간, 나 이순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내 작은 빌라 부엌에 앉아 있다. 손에는 모든 것을 바꾼 서류들이 들려 있다. 아들 민우가 내 평생 저축으로 산 집의 등기 서류. 내 손이 떨린다. 분노가 아니라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깊은 슬픔 때문이다. 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민우가 아내 지현이와 나누는 전화 하나 통화가 고스란히 들린다. 아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하다. 응, 여보, 다 끝났어. 오늘 서류 나왔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집이야. 그가 웃는다. 어렸을 때 나를 기쁘게 해주던 그 웃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장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최영숙 여사님이 드디어 정원이 보이는 방에서 사실 수 있게 됐잖아. 엄마가 항상 원하시던 그런 방기지. 내 심장이 멈춘다. 최영숙, 지현이의 어머니, 내 아들의 장모님이 내가 돈을 댄 그 집에서 살 거라고? 내가 내 자리, 내 공간,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그럼 나는 작게 속삭인다. 민우는 듣지 못한다. 나는 계속 듣는다. 아니, 여보.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는 지금 사시는 빌라에서 괜찮으시대. 게다가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 항상 뭔가 불만이 있으시고. 이게 더 나아. 모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장모님. 진짜 가족이잖아. 진짜 가족. 그 단어들이 내 가슴을 얼음처럼 차갑게 찌른다. 평생 저축을 다 써서 외할머니의 금 목걸이를 팔아서 내 재정적 평화를 저당 잡혀서 아들에게 이 집을 사주게 해준 나는 그들의 진짜 가족이 아니다. 나는 눈을 감고 6개월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민우가 이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부탁할 때 항상 짖는 그 강아지 같은 표정으로 자신의 꿈을 설명했다. 엄마, 완벽한 집을 찾았어요. 지연이랑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게 다 있어요. 방 3개의 아이들을 위한 마당도 있고 좋은 동네에 있어요. 근데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계약금으로 2,7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2년 안에 꼭 갚을게요, 이 엄마. 그리고 물론 엄마는 항상 우리 집에 자리가 있어요. 엄마를 위한 방이 있을 거예요. 엄마를 위한 방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날 밤 너무 흥분해서 일기장에 그 말을 적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수년간 아들의 삶에서 손님처럼 느껴졌는데 드디어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 가족 저녁 식사, 따뜻한 명절 모임이 있는 집. 민우야, 엄마한테 계획 얘기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칼처럼 들린다. 무슨 계획? 그 계획 말이야. 엄마가 우리랑 안 사신다는. 그 집은 우리 셋어른들이랑 아이들만 사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평온함이 필요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살기 어렵다는 거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 같이 살기 어렵다. 69년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나,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운 나,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후에도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야간 근무를 한 나,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고 살아온 내가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이다.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이사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어. 엄마가 변화 앞에서 니 어떻게 되시는지 알잖아. 엄마가 어떻게 되시는지 안다. 그들은 나를 다루기 힘든 아이처럼 얘기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이 집을 살 기회를 준 여자가 아니라. 나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간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린다. 내가 흘리지 않을 눈물처럼. 25년 동안 그 음산한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했다. 25년 동안 한 푼 한 푼을 모았다. 작은 사치도 거부하고 할인 매장에서 옷을 사고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 모두 아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노년의 안정을 누리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짐이 되었다. 여보,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더 작은 빌라를 찾으시라고 제안할 수도 있지. 뭐랄까, 좀 더 적당한 거. 엄마 수입에 맞는 거 말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마치 저녁에 뭘 먹을지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적당한 거. 이제 그들이 내 2,700만 원을 가졌으니, 원하는 걸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더 적은 돈을 쓸 곳을 찾을 시간이다. 마치 내 필요에는 사랑과 유일한 가족의 동행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전화가 끊기고 민우의 발걸음 소리가 부엌으로 다가온다. 나는 빠르게 앉아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는 척한다.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 내 세상이 지난 10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척. 엄마, 어떠세요? 그의 목소리는 정상적이고 다정하다. 마치 방금 내가 대금을 댄 삶에서 나를 배제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처럼. 좋아, 아들아. 집 서류 다 됐어? 응, 완벽해요. 다 정리됐어요. 곧 이사 가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한 새로운 장, 지현을 위한, 최영숙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내가 존재하지 않는 장. 좋구나, 아들아. 나는 침착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한다. 기뻐해야지. 그가 미소 짓고 몸을 숙여 내 이마에 키스한다. 예전에는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 행동이 이제는 조롱처럼, 유다의 키스처럼 느껴진다.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나 없이는. 하지만 미래에도 나 없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가 떠난 후 나는 다시 혼자다. 이 서류들을 손에 쥔 채. 내 아들이 이제 2억 원짜리 집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그중 2,700만 원은 내 평생 저축에서 나온 것. 내가 꿈꿨던 정원이 보이는 방은 장모님이 가질 집. 나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부엌 서랍에 넣는다. 고지서, 처방전, 그리고 이제는 내 잃어버린 존엄성을 보관하는 바로 그 서랍.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 명확한 무언가. 처음으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울고 싶지 않다. 나는 행동하고 싶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서 내가 신호들을 봤어야 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다. 민우와 지연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저 자기 삶으로 바쁜 거라고 정당화했다. 그들이 돈을 빌리고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가족 돕기라고 불렀다. 나는 새벽 5시에 평소처럼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습관 때문이 아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다릴 수 없는 중요한 일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부엌 테이블에 앉아 오래된 공책을 펼친다. 보통은 월간 지출을 기록하는 곳인데 오늘은 다른 것을 쓸 것이다. 지난 5년간 민우에게 준 모든 돈의 목록을 만들 것이다. 모든 대출, 모든 작은 도움, 한 번도 갚지 않은 모든 긴급 상황. 목록은 점점 길어진다. 중고차, 270만 원 변속기 수리, 110만 원 아이들 학비와 교복, 참사만액 50만 원, 지연 치과 치료, 95만 원 신용카드 빚 갚기, 400만 원 여기저기 70만 원, 40만 원, 그리고 이제 집을 위한 2,700만 원 총액이 나를 현기증 나게 한다. 6,200 30만 원, 5년 동안 6,500 30만 원, 18살 때부터 저축한 돈, 휴가를 거부하고 마트에서 가장 싼 브랜드를 사고 10년 동안 같은 가방을 쓰면서 모은 돈, 6,555 30만 원. 무엇을 위해서? 의무적인 일요일 방문을 위해서. 그때 나는 구석에 앉아서 그들이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걸 듣는다. 할머니 순자는 너무 지루하니까 거의 나를 모르는 손주들을 위해서. 생일, 졸업식, 가족 저녁 식사에서 배제되기 위해서. 엄마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가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잖아요. 나는 공책을 닫고 침실로 걸어간다. 옷장을 열고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신발 상자를 꺼낸다. 출생증명서, 유언장, 보험증서, 은행 명세서. 내 법적, 재정적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것. 유언장은 3년 전 66살 때 썼다. 거기에 민우가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내 빌라, 내 저축, 생명보험,
은행 금고에 보관된 외할머니의 보석까지. 그를 위한 모든 것. 왜냐하면 그는 내 유일한 아들이고 유일한 가족이고 내 삶의 이유였으니까. 얼마나 순진했던가. 아침 유법 씨의 전화가 울린다. 민우다. 엄마, 오늘 아침 어떠세요? 좋아, 아들아. 내 목소리는 정상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다. 뭔가 필요해? 사실 그게 지연이랑 어젯밤에 얘기했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이사하면서 예상 못한 비용이 좀 있거든요. 더 많은 돈. 항상 더 많은 돈. 얼마 필요한데? 400만 원만요, 엄마. 이삿짐 센터, 가구 좀 사야 하고, 방 페인트 칠도 해야 하고,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다음 주에 이사 가거든요. 다음 주? 다음 주에 이사를 간다고. 그리고 그는 언제 이사 가는지조차 내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대금을 댄 집을 보러 초대조차 하지 않았다. 민우야, 물어봐도 될까? 물론이죠, 엄마. 뭐든지요. 언제 그 집을 볼 수 있을까? 침묵. 너무 긴 침묵. 순간 통화가 끊긴 줄 알았다. 엄마. 집이 아직 공사 중이에요. 다 끝나면 모셔다 드릴게요. 지저분한 걸 보시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난 언제 너희랑 같이 살 수 있어? 또 다른 침묵. 더 긴 침묵. 엄마, 그것에 대해서 지현이랑 얘기했는데 엄마가 지금은 빌라에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새 집에 적응하는 동안 보자고요. 아이들도 변화 때문에 예민할 거고 지현이는 새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새 직장? 응? 말 안 했어요. 회계법인에 취직했어요. 급여도 좋아요. 한 달에 거의 270만 원이요. 270만 원. 지현이는 이제 한 달에 270만 원을 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4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연금 95만 원으로 살아가는 나의 400만 원. 민우야, 내가 다시 말한다. 400만 원은 생각해봐야겠어. 생각요? 엄마? 전에는 제가 부탁하면 생각할 필요 없으셨잖아요. 괜찮으세요? 아니, 아들아.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몇 년 동안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너무 사랑으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지. 다 괜찮아, 아들아. 그냥 계좌 확인해봐야 해서. 며칠 후에 전화할게. 며칠 후요? 하지만 엄마, 내일까지 돈이 필요한데요. 이삿짐 센터가 50% 계약금을 원해요. 며칠 후에 전화할게, 민우야. 나는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는다. 내 손이 떨리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다른 무언가다. 결단력이다. 나는 오래된 컴퓨터로 걸어간다. 2년 전 민우가 설치해준 것. 외롭지 않으시라고요, 엄마.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 기술에 능숙하지는 않지만 기본은 안다. 온라인 뱅킹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안다. 내 저축이 거기 있다. 집에 2,700만 원을 준 후 정확히 300M 10만 원이 남았다. 나와 완전한 궁핍 사이에 310만 원. 나와 새 집에 자리 잡는 대로 나를 배제할 계획인 아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것 사이에 310만 원. 나는 전화기를 들고 은행 번호를 누른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 저축 계좌에 대해 중요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고객님. 계좌 번호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를 제공하면서 나는 수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낀다. 통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내 돈, 내 삶, 내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나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순자 고객님? 제 아들을 계좌의 수권자에서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된 추가 직불카드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다. 이유는 내가 방금 내 자신의 배제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원이 내 미래의 외로움에 대한 투자였기 때문이다. 가족 상황의 개인적 변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자 고객님.
이러한 변경 사항을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유언장 변경에 대한 제 옵션을 알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 나는 다르게 느껴진다. 마치 새로운 무언가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 같다. 내 전화기가 다시 울린다. 물론 민우다. 엄마, 끊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안 끊겼어, 아들아. 며칠 후에 전화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엄마, 400만 원 도와주실 수 있는지 알아야 해요. 이삿짐 센터가 계속 재촉하고 있어요. 민우야, 혹시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해한 적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저 엄마 걱정돼요. 가서 뵈어야 하나요? 필요 없어, 아들아. 나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요? 엄마, 고작 400만 원이잖아요. 큰 돈도 아니고.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항상 도와줬다. 맞다. 하지만 그는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도왔을까? 답이 나오면 전화할게, 민우야. 엄마, 진짜로 걱정돼요. 이렇게 하신 적 없는데. 이렇게 한 적 없다. 왜냐하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이토록 아프게 하지만 내가 수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할 힘을 주는 고통과 명료함의 혼합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좋은 하루 보내, 아들아. 나는 다시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전화기를 완전히 끈다. 거실에 앉아 있다. 빌라의 침묵에 둘러싸여. 하지만 처음으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침묵이 아프지 않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침묵이다. 내려져야 할 결정들로 가득한 나는 내 손을 본다. 69년 동안 열심히 일한 이 손들, 너무 많이 준 이 손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이 손들은 대가로 존중을 받지 못하면 단 한 푼도 더 주지 않을 것이다. 다음 3일 동안 내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다. 민우는 2시간마다 전화한다. 그 다음엔 지현도 합류한다. 그 후엔 아이들조차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 하지만 나는 전화기를 계속 꺼둔다. 생각할 침묵이 필요하다. 계획할. 내가 처한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요일 아침. 나는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기를 켠다. 27통의 부재중 전화와 15개의 문자 메시지가 있다. 하나하나 읽는다. 그리고 각 메시지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엄마, 걱정돼요. 제발 전화 주세요. 민우, 화요일 오전 7:39. 순자 어머님, 민우가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괜찮으신 거죠? 지연, 화요일 오전 11:115. 엄마, 이삿짐 센터가 오늘 돈이 필요하대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민우, 화요일 오후 2:45.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프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명료함을 주는 메시지는 오늘 아침 일찍 보낸 마지막 것이다. 엄마, 집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를 위한 공간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사 도와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해결할게요. 민우, 오늘 오전 6:3빙 다른 것들. 나다. 그들의 삶에서 내 자리, 내가 자금을 댄 집에 있을 내 권리, 엄마이자 인간으로서의 내 존엄, 그 모든 것이 나중에 해결할 다른 것들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가벼운 화장을 한다. 오늘 나갈 것이다. 중요한 약속들이 있다. 첫 번째는 오전 10시에 은행이다. 은행까지 6블록을 걷는다. 서두르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즐기면서 타인의 끊임없는 필요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과 계획에 집중하면서 걷는 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다. 은행에서 전화로 도와줬던 김 과장님이 나를 맞이한다. 내 또래의 우아하고 전문적인 여성이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고객님. 계좌 변경 후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가 변경을 하러 왔어요. 물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현재 계좌와 완전히 별개인 새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계좌에서 1,350만 원을
새 계좌로 이체하고 싶어요. 김 과장님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마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을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무한한 자원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저축을 보호해야 하는 나이든 여성들을. 훌륭한 결정입니다, 이순자 고객님. 이 새 계좌는 별도의 직불카드를 갖게 되고 원하시면 다른 주소로 명세서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은행을 나설 때 나는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1,350만 원이 이제 나만 아는 계좌에 있다. 민우가 존재를 모르는 돈. 그가 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돈. 더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돈. 두 번째 약속은 정우의 은행이 추천한 변호사 사무소다. 박민철 변호사는 작지만 정돈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 법적 문제가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인내심으로 나를 맞이한다. 이순자님, 현재 유언장을 검토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중요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드라마 없이. 6,530만 원에 대해, 집에 대해 내 돈을 사용한 후 새 삶에서 나를 배제하려는 민우의 계획에 대해 말한다. 박 변호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듣는다. 가끔 메모를 한다. 이순자님, 안타깝게도 당신의 경우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자주 봅니다. 유언장에 어떤 구체적인 변경을 원하십니까? 상속을 다르게 나누고 싶어요. 민우에게 일부, 하지만 자선단체, 특히 취약한 상황의 노년 여성들을 돕는 곳에도 돈을 남기고 싶어요. 또한 아드님의 상속에 조건을 다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어떤 조건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특정 약속을 이행해야만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요. 의료 돌봄, 정기적인 방문, 중요한 가족 결정에 포함시키기 등. 아이디어는 흥미롭지만 슬프기도 하다. 가족 관계가 이렇게 작동해야 하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계약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오후 2시이고 배가 고프다. 하지만 항상 하듯이 집에 가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대신 다른 것을 하기로 한다. 나는 작은 한식당으로 걸어 들어가 창가 테이블에 앉는다. 수년 만에 혼자 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없었다. 외식을 할 때마다 민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였고 항상 내가 계산했다. 오늘 나는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한다. 갈치조림과 소주 한 잔. 총 38,000원. 전에는 불필요한 지출처럼 보였을 돈. 오늘은 내 행복에 대한 투자처럼 느껴진다. 천천히 먹으면서 나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 손을 잡고 있는 젊은 커플들, 유모차를 밀고 있는 엄마들,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걷는 노인들,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깨닫는다. 나도 평범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내 결정이 타인의 끊임없는 필요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내 전화기가 진동한다. 민우의 문자다. 엄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후 4시에 엄마 빌라로 갈게요. 얘기해야 해요. 시간을 본다. 3시 15분. 집에 가서 힘들겠지만 처음으로 두렵지 않은 대화를 준비할 시간이 45분 있다. 호기심 같은 것을 느낀다. 계산을 하고 넉넉한 팁을 남기고 식당을 나선다. 태양이 빛나고 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햇살이 나에게도 비추고 있는 것 같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민우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한다.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실수를 얼굴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장면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진실을 말할 것이다. 내 삶과 내 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그 결정들은 최종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오후 3시 50분에 빌라에 도착한다. 다가올 것에 대해 정신적, 감정적으로 준비할 10분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의자, 창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린다. 불안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아는 사람의 평온함으로. 오후 4시에 복돼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단호하고 집요하고 조급한. 문이 즉시 열리기를, 지체 없이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노크.
나는 천천히 일어나 치마를 펴고 문으로 걸어간다. 문을 열기 전에 나는 깊게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그리고 처음으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에 따라 행동할 거야. 문을 연다. 민우가 서 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지연이 뒤에 서 있다. 내가 잘하는 표정으로 뭔가를 얻고 싶지만 내 안녕을 걱정하는 척하는 얼굴. 둘 다 나를 마치 마침내 찾은 길 잃은 아이처럼 본다. 엄마, 다행이다. 정말 걱정했어요. 민우가 포옹하려고 손을 뻗지만 그의 행동에는 뭔가 억지스러운 게 있다.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저희를 불안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안녕, 지연아. 내가 말하자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아이가 아니야, 민우야. 지난 3일 동안 내가 너에게 끼친 불안보다 네가 나에게 끼친 불안이 더 많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얘기해야죠. 얘기해야 한다고? 너는 내 대해 얘기했지. 나와 함께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같이 살기 어렵다고, 더 적당한 빌라에 넣을 거라고. 내 돈을 쓰면서 너희 진짜 가족을 위해. 나를 짐처럼 얘기했어.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복잡한 문제처럼.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지현을 쳐다보고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이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지현이랑 얘기했는데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잘 될 거예요. 약속해요. 아니, 안 될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뭔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나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니까. 날 사랑해서가 아니야. 내 대한 접근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야. 하지만 너는 이미 나를 잃었어, 아들아. 네가 나를 너희 진짜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고 결정했을 때. 그가 울기 시작한다. 큰 흐느낌. 지연이 그를 위로하려 한다. 엄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말하고 있어.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말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순자 은행이 아니야. 네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아니야. 이사를 위해 필요한 400만 원은 다른 데서 구해. 내게서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거니까.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절대 아니야. 민우가 나를 본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강아지 같은 표정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충격과 상처의 표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항상 내 사랑과 내 돈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내 우물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다. 이제 나가죠? 내가 말한다. 내 목소리는 약간 떨리지만 단호하다. 엄마, 제발 얘기해요. 민우가 애원한다. 우리는 얘기했어. 민우야, 69년 동안 이제 나는 끝났어.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지연과 함께 돌아서서 걸어간다. 나는 문을 닫고 기댄다. 다리에 힘이 없다. 지쳤지만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의자로 걸어가 앉는다. 오랫동안 타인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몰랐다. 나는 주고 또 주었다. 용서도 했다. 하지만 용서가 결과를 지우지는 않는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인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다. 민우가 정말 변할지 모른다. 1년 내내 돈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진짜 관계를 쌓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나는 더 이상 혼자인 것이 두렵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내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두렵지 않다. 전화기를 들고 영희의 번호를 누른다. 야, 언니, 오늘 어땠어? 흥미로웠어. 민우가 방문했어. 어땠어? 달랐어.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다행이다. 오늘 오후 계획 있어? 공원 가려고 생각 중이었어. 내가 좋아하는 그 큰 나무 아래 앉아서 책 읽으려고. 같이 갈래? 좋지. 나갈 준비를 하면서 복도 거울을 본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배운 69세의 여성을 본다. 자신의 삶을 되찾을 용기를 찾은 여성을.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미소 짓는다.